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시민공개 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함으로써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농민들과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타이밍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농민단체들이 합의를 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문제로 주민수용성 확보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평이한 말이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무슨 뭐 행정시 개편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게 아니 행정이나 사실은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나 행정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해왔느냐 하는 기본적인 반성부터 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그 봉계 폐기물 처리 협약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협약서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적 조항을 넣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도시계획을 권한대행님께서 이 협약서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고 안 지원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혐오시설에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전부 이렇게 해줄 것이냐, 이게 커다란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청정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예산, 그런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수처리장 증설 같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 세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 3월에 대선, 6월에 지방선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수호주가 많으면 세출 사업 규모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세수호차가 많으면 확장 재정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민생회복 등 예산이 경기 대응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세수호차를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부속섬 투자도에 그 주민등록을 둔 주민 모두에게 여객 운임을 1,000원으로 단일화할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라남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해서 국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대안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권한대행께서 어떻게 본인은 아니겠지만 이게 분명히 준비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허위로 하셨어요. 어떤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받았냐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받았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았죠. 네. 제가 이제 이게 도시계획과에 문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안 받았어요. 그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정률 제도까지도 저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특히 정률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설득하지 않아도 기재부만 설득해도 전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초연금 탈락자들에 대한 좀 그 위안이 될 수 있고, 또는 탈락자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현수 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돌연 2022년도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했던 지역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되고 없어지고 새로운 곳에 시범사업을 하겠다. 시범사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과 사업의 내용을 잡아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상식선에서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시범사업은 없애고 제외하고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겠다. 제주의 재정과 관련한 지방 재정과 관련한 약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고양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양세와 관련한 법률에 보면 답례품의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농산물, 수산물에 대한 지역 특산물과 관련한 것도 좀 고민해 보십사. 그래야만이 고양세 세수 확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에 대한 선순환에 대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나 하고요. 고시원입니다. 11개월 미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이제 토론회도 열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행정에서의 그 답이 좀 미온적이에요. 제주도에 이게 생활임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조항을 첨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수천억을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보는 것이 이제 화순항 항만공사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 6개 연안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개발공사에서는 3다수가 효자장 품목으로 인해 가지고 화순항으로는 원래 처음 7월 달에 하반기에 7,000톤을 반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번 1,000톤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는 지역 주민을 또 응원한 겁니다. 중기부에서 하는 융자 관련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도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초부터 이제 지금부터 시행이 되고 있나요? 한 2조 가량 그 소상공인은 이렇게 그 영업 제한하는 분들에게 2천만 원 정도 1%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여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업들이 많이 제외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를 그런 부분까지도 융자 부분까지도 좀 확대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고 싶고요. 정의를 선포합니다.